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두 정상이 어떤 사안을 논의할지 관심입니다. 북한 문제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협력과 중국 문제 대응, 미한일 삼각공조 등 많은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백악관은 철통 같은 동맹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오는 21일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여러 의제들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철통 같은 동맹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겁니다. And on Friday, he will welcome His Excellency Moon Jae-i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White House. President Moon's visit will highlight the ironclad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broad and deep ties between our governments, people, and economies. 북한의 핵 문제는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를 마쳐 이 결과를 토대로 두 정상 간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와 관련해 접근 방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양국의 입장이 어떻게 조율될지도 주목됩니다. 또 두 정상은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관련해 반도체 수급 부족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신 수급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협력 방안 논의도 중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 해결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에 반드시 포함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 줄곧 북한 문제는 물론 중국 대응을 위한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I think Japan and South Korea are already under pressure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 to stabilize the relationship. I think it's very clear from the respective 2+2 statements that the U.S. is prioritizing the desire for increased Japan-South Korea cooperation.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의 한국 참여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지도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는 쿼드 참여가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전문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매우 철저하고 엄격한 방식으로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을 마쳤으며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4일 정례 전화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 검토 결과와 관련해 공식 발표 시기와 북한 측과의 접촉, 검토 결과 전달 여부를 묻는 BOA의 질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적인 외교 서신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대북 정책 검토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일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그러나 미국 정부는 매우 철저하고 엄격한 방식으로 대북 정책 검토를 마쳤으며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는 지난 5일 복수의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새 대북 정책 검토를 마무리한 미국이 검토 결과를 북한에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한은 이 같은 미국의 접촉 시도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북한과 중국 간의 불법적 거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중국 패키지 법안이 곧 의결될 전망입니다. 현행 대북제재법을 적극 활용해 북한을 불법적으로 돕는 중국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 부과를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상원은행위원회는 13일 셰러드 브라운 위원장과 패투미 공화당 간사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의 악성 행위에 대응하는 조치를 담은 2021년 중국 도전대처 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12일 상무위원회가 의결한 또 다른 대중국 법안인 무한국경법안의 패키지 법안 형태로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은행위의 대중국 법안에는 불법적인 대북 원조와 북한과의 불법 교역을 포함해 홍콩 인권, 사이버 간첩 행위 등 여러 사안과 관련해 중국을 적극 제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이 대북제재법 등 현행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제재 조치와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 권한을 적극 활용해 중국 정부와 개인, 기관에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지난 2016년 제정된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과 2019년 제정된 오토원비어 북핵제재와 시행법이 법안에 언급됐습니다. 특히 미국이 국제금융기관에서의 의결권을 활용해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을 막도록 한 원비어법 7124항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중국의 악성 행위에 대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7124항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제재를 고의적으로 충분히 집행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있을 경우 재무장관은 각 국제금융기관의 미국 측 대표에게 해당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기본 인도 지원을 제외하고 반대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비어법은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불법 대북 거래를 돕는 중국 대형은행과 같은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 제재를 확대 적용하도록 한 미국의 세 번째 대북제재법입니다. 미국 의회가 제정한 첫 대북제재법인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은 특히 불법 석탄 거래 등 북한과의 불법 광물 교역을 겨냥한 제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13일 이런 제재들의 적극 부과를 포함한 대중 패키지 법안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my intention for the Senate to take up the Endless Frontier Act next week in a package with legislation to strengthen our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vest in the American semiconductor industry, ensure that China pays a price for its predatory actions, and boost advanced manufacturing innovation and critical supply chains. For decades, American prosperity has been anchored by our unmatched capacity for innovation and invention in science and in technology.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이번 패키지 법안에 대해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달 말 의결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BA 뉴스 이존입니다. 폴 라카손의 미국 사이버 사령관은 적성국들의 사이버 공격 기술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며 현재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카손의 사령관은 14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떠오르는 기술 정보체계 소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재래식이나 핵전쟁과는 달리 사이버전에는 억제력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전략은 적성국에 최대한의 비용을 부과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을 막론하고 적대 세력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사이버 플래그 같은 훈련 등 동맹과의 사이버 협력 훈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이 북한 당국에 강제 실종 관련 통지서를 계속 보내고 방북 조사 요청도 하고 있지만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백태웅 유엔 강제 실종 실무그룹 의장이 말했습니다. 백 의장은 1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오랜 세월 누적된 강제 실종 등 인권 문제들이 있으며 유엔 강제 실종 실무그룹이 통지서로 10여 차례 북한의 방북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협력이 부진한 상황이라면서 북한 당국은 강제 실종과 관련한 개별 사안의 심각성보다 정치적 의미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권 침해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도 불가능한 만큼 북한 당국은 강제 실종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없애기 위해 유엔과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로 지난해 유엔 강제 실종 실무그룹 정례회의에서 임기 1년의 의장으로 선임된 백태웅 의장은 전 세계 강제 실종 건수가 4만 6천 건에 달한다며 각 정부들과 협력해 해결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